무엇에 끌려 이곳에 왔나. 이 가사만큼 인천 유나이티드 팬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슈퍼스타가 많은 팀도 아닌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 팀에 열광하게 됐을까요? 오늘은 지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기어 올라온, 좀 말이 생각? 다시 올라온 맞죠. 인천 유나이티드를 천천히 돌아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 하나 있으니까요. 2월 21일 토요일 승리 아레나로 를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박태양 브이로그의 박태양입니다. 우리의 정신적 지주저 두리미 가족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딸 크리에이터 임방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딸 임방댕입니다. 가장 허슬하시는 크리에이터입니다. 파검 사령관님 모셨습니다. 인천의 낭만을 전하는 파검 사령관입니다. 또 잼버리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갑자기 억가하니까 선수까지 가는 와중에 거의 절반까지 왔는데 비가 많이 온 걸 못 뺐다라고 해서 취소됐으니까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배수가 안 돼서. 인천 팬들이 아예 휴가를 막 붙여간 게 없는데 전북에서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선수들도 있었어요. 선수들. 내가 탈락, 그건 미운명 이렇게 걸개가 올라. 그때 정폴 리더 이렇게 그걸 같이 봤는지 몰라도 바로 벨라차오 때렸어요. 목소리가 다들 진짜 정말 멋있었어요. 와, 진짜 너무 멋있었다. 그 응원이라도 얘기하지. 맨날 경기 지고 나오는데 우리 응원은 안 줬어. 마지막에 또 없어요. 그때 여운이 저는 좀 기억에 많이 남았어서 이거 진짜 땀내가 나야지 또 인천답다. 인천 닭다 너무 싫다. 인천 닭다 너무 싫다. 세큐리티! 걸개가 진짜 개수도 많아. 그거 어떻게 갖고 들어와? 그 수치심을 기억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스토리를 쌓아놔. 담당이 돌아왔다. 담당이 돌아왔다. 담당이 돌아왔어. 우리 때문에 준우승했으면 좋겠다. 그 뭔가 그동안 인천을 응원하면서 이기는 경기보다 지거나 비기는 경기들이 조금 많았던 경험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뭔가 K리그2에서 인천이 이렇게 강한 팀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새삼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근데 그러기에는 또 좀 빨리 졌어요. 성남한테. 그쵸. 예. 한 4경기 만에 지지 않았나? 예방주사.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방주사 맞고 또 쭉 잘 가다가 하나한테 비견. 3대 0으로 그것도 97분에 진짜 이정엽 선수에게 2골이나 헌납을 했던. 그리고 나오니까 수원 이겼대. 막 4대 또 몇인가? 그게 그 매치구나.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진 것 같은 경기가 음. 들었던 심정이 들었어요. 저만 좀 다르게 생각했네요. 아까 좀 살짝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밑에 하부 막 강등 싸움 할 때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는데 이부 리그 가니까 계속 이 회로가 부정적으로 도는 거예요. 예. 이거 져가지고 비겨가지고 막 이 승점 1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많이 충격당했을 때도 막 7점 차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까딱하면 진짜 벼랑 끝에 매일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힘들고, 그래서 안심을 언제 했냐면 또 전날이 소원이랑 비겨줬어요. 그때 조금 이제 좀 안심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저는 진짜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아가지고 이게 좀 힘들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부 리그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게 심판이 저는 이부 리그가 가장 싫은 이유가 그 1년을 느끼고 나니까 원래는 자존심이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자존심 재밌어요. 이부 리그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네, 팬 다 있고 다 경기장 있고. 근데 경기를 하러 갈 때 만약에 뭐 아산이랑 하러 간다 하면 1부였으면 아산이랑 우리랑 싸워야 돼 이런 느낌인데 2부는 어떠냐면 아산이랑 우리랑 심판이랑 셋이 싸워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다고 저기 뭐 상대편은 또 심판 때문에 오늘 심판 좋았어 이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열받아. 그냥 셋이서 이렇게. 그러니까 심판은 참 인천뿐만 아니라 K리그 전체가 흥행해야지 우리가 더 재밌는
경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른 팀이랑 하는 것보다 뭐 수원이랑 붙었을 때가 더 재밌듯이 이런 게 뭔가 다들 인기가 좋아야지 뭔가 그 긴장감도 더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심판이 자꾸 이렇게 그 재미를 떨어뜨리고 그 리그의 수준을 떨어뜨리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우리 팬들 문화들 응원 문화 발전하고 있어. 우리 K리그도 진짜 옛날에 비해 경기력도 발전하고 있어. 또 마케팅적으로도 또 흥행몰이가 되니까 발전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발전 안 하고 그 발전 발목 잡고 있는 게 심판이라는 얘기잖아요. K리그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는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고 저는 심지어 작년에 어떤 행동까지 했냐면 심판의 그 심리에 대한 논문까지 읽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고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심판이 오심을 한 걸 스스로 깨달은 거야.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업무 실수하듯이 아 오심이다 했는데 그거를 정정하는 게 솔직히 정정하는 거 잘 못 보셨잖아요. 갑자기 아 취소 이러는 심판 없잖아요. 근데 그때 심판의 마음 엄청 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팬들이 야유하는 거 엄청 마음에 동요가 온대요. 그리고 또 뭘 알아봤냐면 심판 자격증. 왜냐면 제가 화성FC 원정을 가서 모 심판의 그 행위를 보고 나도 심판을 알아야겠는 거예요. 뭔가 저 룰을 이제 알고 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로운 것도 어쨌든 저 사람은 뭐 급수는 높겠지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뭔가 5급이지만 자격증을 따서 알고 욕을 하고 싶어서 심판 자격증도 알아봤었습니다. 저는 좀 신기했던 시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또 심판에게도 있는데 저희가 보통 상대방을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근데 오히려 심판을 분석을 해서 오늘 심판이 이렇게 배정되면 아 오늘 이럴 거야, 뭐 저럴 거야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도 너무 공감이 되고 그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두드러지게 좀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게 이번 시즌에 좀 많이 있지 않았나. K리그 1, 2 포함해서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K리그 팬이라면은 잊지 말아야 할 심판 얘기 나온 김에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문진희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문진희. 네. 문진희. 모르시는 분들 은근 많아요. 네. 문진희 예, 심판위원장입니다. 문진희 이 모든 사달의 원흉. 예, 원흉이에요 진짜로.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배드민턴 협회 회장도 약간 뭔가 되도 않는 언프를 좀 하려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되실 텐데 왜 저렇게 언프를 하려 그러시나. 그게 내부적으로 좀 쇄신을 하고 해야지 왜 그렇게 하실까. 아니 그 문진희 그 사람에 대해서 다순의 라이브에 정말 제대로 까거든요. 그걸 보면은 막 꾸리꾸리한 것들이 많아요. 납득할 수 없는 심판 배정이라든지 갑자기 뭐 사부에 있던 거기 뭐 술 한 잔 먹고 2부, 1부로 갑자기 올라온다라든지 그 여성 심판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좀 논란이 있었죠. 어떤 논란? 그러니까 여성 심판분들하고 술자리를 가졌고, 네, 그 술자리를 이게 제가 저 뉴스로 본 거긴 한데 이제 그걸로 이제 급수를 높여서 그건 뭐 이제 팩트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이건 처음 있더라고요.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성 심판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사실 그거를 승급을 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승급됐어요. 네, 갑자기 승급이 됐으니까. 이게 또 뭐 좀 오바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어쨌든 관심은 끄지 않는 게 우리가 보고 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막 가가지고 뭐 너 나와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지 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또 할 말이 생기니까. 진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 바뀌어요. 나는 우리 아까 전에 맨 처음 영상 찍을 때 비시즌 기간 중에 거의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좀 관심 있게 듣는 게 우리 프런트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건 좀 관심 있게 들어보거든요. 무관심하게 되면은 진짜 막 나가요. 예, 근데 여기 심판위원장도 무관심하니까 지금까지 막 나갔던 거예요. 이제 원흉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 하나만 조지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 바뀌면은 또 그 사람이 일단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면 되고 잘하면은 잘한다 얘기하면 되고 못하면 또 이렇게 갈궈서 바꾸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한테는 힘이 없고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는. 맞아요. 예. 작년 12월에 FA컵 결승을 보러 저기 상암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FA컵 시상식 마지막에 심판 시상식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팀이 하나가 된 거예요. 거기 막 뭐 중립석 있고 광주, 전북 이랬는데 팀이 하나가 돼서 입장하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들 숨통도 좋아. 계속 야유를 했어요. 그게 물론 전북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걸 보는데 진짜 평소 같으면 저도 그냥 같이 야유하고 아 역시 심판 이랬겠지만 진짜 그냥 이 문화 현상 자체가 너무 약간 절망적인 거예요. 그냥. 그 룰을 정해주는 거는 심판위에 또 심판위원장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 이런 판정에서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심판위원장이거든요. 그게 없으니까는 서로 이럴 때는 이렇게 판정하고 이럴 땐 이렇게 판정하고 그게 지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죄송한데 엄마 두루미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계시는데 뭔가 안절부절 못하시는 이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심판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너무 막 연결되고 그 집에서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좀 이미 한 15번째 들으시고 제가 유튜브 찍을 때 문진이 얘기하지 말고 이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가장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상사가 업무를 나한테 시켰어. 근데 그 상사가 일을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심판들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편집할 때 혹시 심판에 대한 것만이 나오고 자 태양님 여기입니다. 태양님 여기에요. 심판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 그 경기장에서 뭐 안티콜 하는 거가 뭐 상대에 대한 안티콜보다 정신 차려 심판 안티콜이 제일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콜리더 분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할 때마다 그냥 난전에서 올라오니까 진짜 심판욕이 이렇게 많이 들린 게 이번 시즌이 정말 최고로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또 두루미 엄마 보호 겸 아빠도 보호할 겸 심판 얘기는 요쯤에서 예, 보호를 위하여 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볍게 이제 편하게 우리가 또 1부 리그 복귀했으니까 인천은 1부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다음 시즌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저는 기대도 되면서도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보는 인천은 뭔가 새 팀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나간 선수도 많고 들어온 선수도 많고 뭐 물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이 잘 잡아줄 거라는 믿음은 뭐 변치는 않지만 사실 변화가 있을수록 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인천이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나간 선수가 많은데 유입이 많이 없다는 부분에서 비교적으로 봤었을 때 또 우리가 또 장기 부상자가 많아지면은 또 어떻게 또 대처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또 들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이 또 들게 되는 거죠. 사실 아직 시즌이 시작은 안 했으니까 저희가 봤던 게 일단 이적 시장이었는데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팬들이 굉장히 많이 슬퍼했던 것 같아요. 유난히 그게 뭐 잘하는 선수를 돈이 없어서 뺏겨도 받고 뭐 못하는 선수를 보내도 받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가족처럼 지냈던 선수들이 우수수 빠져나가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 팀이 아닌 것 같고 뭔가 그런 거예요. 물론 시즌 시작하면 또 적응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무래도 감독님의 그런 뭐 선택이 가장 컸겠죠. 근데 윤정환 감독님은 저희를 정말 2부에서 끌어올려 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 지금 그 감독님이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나요. 인천이 1부 또 올라가서 또 그 하위권 전전하면서 잔류왕 하는 거는 난 보고 싶지 않다. 나는 무조건 상스, 아챔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구상을 따라와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어쨌든 그게 받아들여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뭔가 성공과 실패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적 시장부터의 지금 팬들의 반응이 약간 의심을 하는 팬들도 있고, 아 무조건 믿자, 감독님 믿자 하는 팬들도 있는데, 과연 이 시즌의 결과가 그래서 윤정환 감독님의 말대로 정말 우리가 여권 재발급을 받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막 그 밑에서 놀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또 완전 뭐 아니면 도가 마치 처음 겪는 것처럼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좀 이번 시즌도 좀 생소할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새로운 팀을 마주하는 것 같은 느낌. 네, 리셋 느낌이라서 사실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냥 걱정만 기대 반인데 거기서도 걱정, 기대 그리고 그냥 무덤덤함이 이렇게 1대1로 있는 것 같아요. 예, 왜 무덤덤해요? 무덤덤한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이 무덤덤함이 없었어요. 항상 어떻게 보면 기대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축구를 이제 오래 보다 보니까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라는 거를 그동안 축구를 많이 봐온 게 이제 봐야지 안다 직접.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 지금 만들어진 거 가지고 뭐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를 모른다. 첫 개막전은 기대가 돼요. 그 첫 경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그 전까지는 조금 무덤덤함이 더 커요. 좀 이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인 것 같긴 한데 현실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이게 막 너무 기대하지도 않고 이렇게 내 마음에 어떠한 평정을 찾으려고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자동스럽게 된 것도 있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축구를 많이 보다 주변 보니까. 고인물- 축구 경기라든지 뭐 순위에 대해서는 감정의 변화가 좀 이렇게 크지 않는데 뭐 질 수도 있지 뭐 이런 감정이 변하는데 심판한테는 감정이 막 진짜 그래서 내년에 진짜 이 표정을 바로 앞에서 뵀잖아요. 내년에 갑자기 그 들어가 우리 팀한테는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심판이 막 가끔 속 시원하세요, 진짜. 근데 저는 이렇게 쫄탱이 먹어가지고 좀 못하는데, 좀 말도 하시고, 약간 은근히 또 테토력이 장난 아니세요. 옛날에도 막 악플 달리는 것도 대응하실 때 다 차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와. 저희 크리에이터들이 그게 항상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겪는 고통들이 있고. 근데 되게 만나면은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딱 여기예요. 맞아요. 진짜 다른 그런 고충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공감대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그런. 저 진짜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잖아요. 근데 그때도 엄마 두루미님 얘기 한번 한 적 있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그럼 물어봤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이게 솔직히 알고리즘이 다 여기서 여기잖아요. 하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제가 대응했던 거 알려드리고 근데 그냥 그 행위 자체가 뭔가 저는 진짜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제 컨텐츠에 뭐가 문제일까? 막 이런 막 뭔가 캐릭터를 설정을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 인터넷 세상에 그 더미 데이터를 쌓는 하드한 유저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다 여론도 다 만들고 한다니까. 아무튼 다시 해가지고 이번 시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1부에 와서 너무 좋고 우리가 복귀해서 우리 있을 자리로 다시 돌아온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 들고, 또 1부에서 쭉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부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도 하지 않고 큰 실망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중위권 정도 유지해주면 좀 성공적인 시즌일 거라고 생각해요. 복귀해서. 그 정도에서 하고 이제 좀 더 팀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또 그 다음 시즌에 좀 더 올라가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성장을 좀 바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1부 리그 있었을 때는 그 긍정 회로가 막 돌아가요. 2부 있었을 때는 막 부정 회로가 돌아가고 이렇게 스위치 돌리듯이, 또 1부 올라가니까 긍정 회로가 막 돌아가는 거라서 여러 가지 막 부상이 작년보다 많을 수가 있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또 보강도 하고 했을 때, 그래서 우승 생각했어요. 와우. 혹시 그러면 기대하시는 선수가? 공약! 모르겠고 우승입니다. 우승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이번 시즌, 예, 당연하죠. 생기나요? 최소한 대전 발목은 잡는 걸로. 맞아요. 예.
바로 또 그 토크가 있습니다. 일부 팀에서 누굴 제일 벼르고 계세요? 어느 팀을? 예. 누가 제일 싫습니까? 제일 싫습니다. 근데 엠블럼이 단다. 아 근데 엠블럼이 보여요. 네, 좀 팀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모 특별시에 의심하고 있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디신가요? 아, 저부터인가요? 약간 고유명수 같이. 다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 똑같을까 싶은데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대전과 서울의 만남이 왜냐면은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강등 당했었던 마지막 그 결정전 그때의 기억과 그리고 저희한테는 인경더비라고 부르죠. 인북 죄송합니다. 네, 인경더비도 저희한테는 또 중요한 더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두 팀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개막전만 이기면 돼요. 화려한 복귀. 화려한 복귀시 맞아요. 개막전을 진짜 이기고 싶어. 누가 짰는지 참. 나는 강등만 안 하면 첫 번째 강등만 안 당하면 되고 두 번째는 개막전만 안 지면 돼. 저 진짜 그 다음 5경기 무조건 이겨야 저도 돼. 되니까 개막전 지면 진짜 다 죽자. 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개막전만 이기면 저 돼. 악몽까지 꿨다니까요. 저 진짜로. 이거 올리시기 전에 저희 미공개 링크 보내주셔야 돼요. 저희 팬분들 싫은 건 아니고 좀 이건 선은 정확히 그어야 돼. 그 팀을 운영하는 주체가 싫어요. 팬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나는 같이 오면 그분들이랑도 재밌게 축구 얘기를 할 수 있어. 진짜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 팀이 싫어요. 운영하는 주체가. 근데 그렇게 선 그어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꼭 묻는 걸로. 저 그러면 또 2부에서는 또 어느 팀이 또 싫었었습니까? 아무래도 문찬 선수 다친 게 좀 제 팬들한테 마음에 좀 크게 남았을 것 같아요. 다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고 또 그 골 안 들어가도 됐었는데 문찬 선수가 다쳤다는 그게 좀 슬펐죠 많이. 저는 그 경기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되니까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선수들이 막 제르소 못 꺾이고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너무 UFC를 진짜 비유가 아니라 그런 느낌이어서 이러고 보다가 진짜 그 1점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사실은. 진짜 소중하지 않아 반납하고 싶었어요, 진짜. 그냥 선수를 바꾸고 싶었죠. 그냥 승점이랑 시간을 선수랑 돌려서. 시간을 돌려서 그러고 싶었죠, 사실은. 그 경기 매치 자체가 되게 기괴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말도 한 선수는 뭐 약간 진짜 뭐 잘못 먹은 것처럼 난리를 치고 러브버그는 막 날라다니고. 저 이거는 아니 뭐 이야기인데. 이게 갑자기 그냥 그렇게 크게 다치고 또 와가지고 끝나서까지도 그렇게 했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와 그래서 근데 또 우리 선수들이 또 정들었던 선수들이 또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왜 하필 진짜 예, 무슨 예. 왜 하필? 그리고 또 뭔가 과거 일이라서 또 리그도 달라지고 해가지고 뭔가 누그러지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수원 삼성 하겠습니다. 진짜 2부 리그 다 이거 공감하는 얘기인데 가장 깔끔하고 축구답게 축구를 했던 팀이라서 2부에서 맞아. 선의 경쟁을 펼쳤다. 축구를 할 수 있었다.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수업 만나면. 제일 깔끔했던 경기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원 삼성이 진짜 그 K리그에 기여하는 바가 진짜 엄청 큰 것 같아요. 그 응원 문화도 그렇고 그 어쨌든 많은 팬들이 사랑해 주시고 하는 것도 2부 리그 갔을 때도 그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원 삼성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막 그 심술나요. 지금 막 압도적으로 막 독주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발 좀 이런 게 좀 있어서 근데 저도 사실은 뭐 모두가 예상하듯이 뭔가 2부 올해는 좀 너무 잘할 것 같아가지고 심술이 나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감독 리더가 딱 바뀌니까는 기대감이 확 달라지잖아요. 수원 삼성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도 그만. 문진이를 바꾸면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 와, 뭐지? 무슨 지진 알람처럼 그만 하니까 갑자기 나와. 뭐지? 너무 신기해요. 아, 제가 이제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다 모은 건데 다시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긴장되네. 자, 이제 처음 말했던 그 깜짝 놀랄 만한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K리그 개막 전주 2월 21일 토요일 4시 반 숭이 아레나로 인천 팬 모두를 버스터콜 하겠습니다. 인천 팬 총동원을 요청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인천 팬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천 유나이티드를 소재로 하지만 그 주인공은 인천 유나이티드 팬입니다. 위대한 파란 검정이 주인공입니다. 그 엔딩씬 촬영을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촬영 내용은 숭이 아레나 원정석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서포팅 장면입니다. 왜 원정석이냐? 원정석은 우리가 평생 갈 일이 없는 자리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자리가 우리가 있는 모습이 제일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이날은 경기도 없고 선수도 없을 겁니다. 이날은 그간 고생한 우리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응원을 하는 날입니다. 위로를 건네는 날입니다. 대규모 촬영 인원이 투입되고요. 할 수 있는 선에서 멋있는 인천 팬들을 온전히 담기 위해 제작진이 치열하게 준비 중입니다. 이런 촬영은 K리그는 물론이고 해외 리그에서도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꼭 그 역사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모집 인원 1000명을 예상하고 1000명을 모으겠다고 제가 제작진이나 구단이랑 시에다가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촬영 대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길어야 1시간, 뭐 1시간 반 정도 촬영할 것 같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부담이 엄청 큽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도 안 떨 줄 알았는데 엄청 떨었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에 있는 구글 폼을 통해 꼭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사전에 참여 인원을 알아야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뭐 지원이나 후원 그리고 안전관리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의 사랑 인천FC 주인공은 구단이 아니라 바로 인천 팬 파란 검정입니다. 위대한 파란 검정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됐을까?